예, 안녕하십니까. 구보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와 이제 뇌경색 진단비에 대한 소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보험자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서 응급실을 방문을 했고요. 응급실에서 CT 및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상 뇌경색이라고 나왔고 질병분류기호 I63으로 하는 진단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중에 한 군데 보험사를 선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분쟁이 있었을까요? 네, 보험사의 주장을 먼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뇌 손상 부위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신체 증상이 맞지 않다라는 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영상검사 결과상에 오래된 뇌경색과 열공성 뇌경색으로 진단이 되었으니 뇌경색 진단비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뻔한 패턴이기는 한데 네. 일단 이제 보험사의 주장 중에서 첫 번째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뇌경색이 발생한 위치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다르다고 하는 건데, 보통 오른쪽 뇌에 이상이 있다 이러면 오른쪽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가지고 반대편 사지에 이상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뇌가 좌측을 관장을 하고 네. 좌뇌가 이제 우측을 관장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피보험자 측은 좌측 뇌가 손상되었는데 좌측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므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뭐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뇌경색 진단비는 뇌경색 진단이 내려지기만 하면 지급을 하는 거고 그와 맞는 증상이 나타나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보험사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변호사를 하다 보면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대로 논의의 논점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상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짚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단지 뇌경색이 있냐 없냐만을 따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법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서 이제 뭐 확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오래된 뇌경색이냐 열공 뇌경색이냐 대해서 이제 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오래된 뇌경색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규정은 약관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험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당 질병 기호가 이제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사건 역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합니다. 네, 근데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오래된 뇌경색과 급성 뇌경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I63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뭐 오래된 뇌경색이니까 뭐 I63에 분류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될 건데, 그러면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됐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이 이제 답해야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문제 삼을 게 없다, 오로지 보험사에서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자꾸 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무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오래된 뇌경색은 급성이 아니니까 돈을 못 준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래된 경우 I63이란 질병 분류 기호가 아니라 후유증의 질병 분류 기호인 I69를 부여를 해야 되고, 이 69는 뇌경색이나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I69라는 이 질병 분류 기호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류 기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후유증이라는 거잖아요. 그 후유증이라는 거는 그에 앞서서 어떤 진단에 대한 후유증이기 때문에 69는 단독적으로 부여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69는 부가적으로 부여가 되고 그에 앞서서 주 진단명이 이제 먼저 부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즉 69가 부여되려면 얘뿐만이 아니라 얘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안에서는 69가 되려면 63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유증이 때문에 앞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보험사가 끝까지 이제 반대 주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사가 사실조회 답변을 통해서도 I69의 질병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뇌경색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란 말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요? 네, 이 열공 뇌경색에 대해서는 감정인은 뇌경색의 한 종류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류로서 소혈관에서 발생하는 경색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열공경색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고 환자도 모르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 결과에 따르면은 열공성 뇌경색도 결국엔 뇌경색의 일종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맞는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 보험사가 뭐라 하지 않았을까요? 네.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열공경색이니까
G46이라는 이제 분류 코드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했으나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별다른 주장을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또 다른 주장을 또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어떤 주장? 예, 이게 좀 별개 논의입니다. 예전에 피보험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뇌경색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청구를 포기하겠다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유로 더 이상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또 이제 새로운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딱 그려지는데 그 확인서에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겠네요. 나 이 돈만 받고 앞으로 일체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민형사상 문제도 삼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 확인서 작성 당시에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고 해당 확인서의 효력은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매번 얘기하는데 보험회사랑 조금 더 싸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확인서나 합의서에다 사인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싸우게 되는 논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요 확인서나 합의서가 있으면은 진짜 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한번 질 뻔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인을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었고요. 재판 당시 상대 변호사가 마지막 기일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딱 앉자마자 재판부의 이제 판사님께 앉자마자 화해 공고 결정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험사 쪽에서 화해 공고를 요청을 하면은 대부분의 그 일부 보험금 지급이거나 아니면은 그 전액 보험금 지급한다라고 요청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받아야 되는 이자, 우리가 이겼을 때 받아야 되는 이자와 더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 기간이 워낙 길었고 저희 의뢰인분께서도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좀 힘드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질병 분류 기호부터 해서 확인서까지 그렇게 치밀하게 다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불리하니까 뭐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그냥 원금만 주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저희 의뢰인이 받았던 그런 어떤 그런 속상함이나 고통을 또 감안을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만약에 화해 공고를 내려주시더라도 이자라든지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판사님께 얘기를 좀 이례적으로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해 공고 결정에서는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둘 다는 이제 인정이 된 건가요?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은 뭐 아쉽긴 하지만 결국 이제 이자는 제외가 됐고 대신에 소송 비용은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화해 공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이제 뇌경색과 관련해서 보험회사랑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패턴도 똑같아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서가 치료가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다, 혹은 두 번째는 오래된 뇌경색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질병 분류 기호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의료자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료자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끝까지 나 못 줘, 배째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잘 정리해가지고 보험회사한테 주장을 하면은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툴 수가 있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